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방역 상황에서 접종 대상자 확대와 접종 완료율을 높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실시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분기 시행 계획의 추진 목표는 5가지입니다. 첫째,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이행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기회를 제공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면역 형성 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잔여 백신을 적극 활용하여 2차 접종을 실시하여 접종 완료율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중증과 사망 예방, 또 델타 변이 유행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안전한 접종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사망 위험은 높지 않지만 감염 시에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등교 제한,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과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접종률이 높아지는 경우 확진자 중에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발생 비율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의 질병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12-17세 소아청소년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 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며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임신부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임신부의 코로나19 발생률은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서는 낮으나 감염 시 위중증률은 6배가 높았습니다. 또한 최근 4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임신부에서의 확진자 수와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만큼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의 기회와 접종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합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인 임신부는 접종하시기 전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가 접종 시행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래 기본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접종 효과 감소 및 돌파 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권고하였으며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해서도 6개월 이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국외의 추가 접종 진행 동향 등을 근거로 면역 저하자, 고령층, 의료 종사자 등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접종은 mRNA 백신으로 실시하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면역 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39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소아청소년 접종의 이득과 위험은 각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네,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개인 예방 그리고 감염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는 격리, 입원, 중증 악화 감소 등에 대한 이득이 있겠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 등교 중지에 따른 학습권 침해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사회 정신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백신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위험 또한 존재하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그리고 심낭염 등의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 더불어 새로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3 접종 효과를 봤었을 때 16 내지 18세의 감염 예방 효과가 백신으로 인해서 95.8%로 나타난 바 있고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분석되었습니다. 총 15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 중에서 5건은 외래 치료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10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은 모두 다 회복되어 퇴원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소아청소년 약 1,000만 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심근염, 심낭염이 젊은 남성에서 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호전된 바 있어서 미국에서의 소아청소년 위험 이득 분석에서 위험보다는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은 접종 시에 성인과 같은 양의 백신을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접종을 받게 되는지 12, 15세, 17세 소아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용량의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혹시 이번 소아청소년 접종과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네, 교육부는 이번 접종을 위해서 교육청 그리고 방역당국과 함께 소아청소년 감염병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의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접종을 하면서 교육부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적 접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히 유의해서 학교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충분한 정보를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백신 접종 시의 유의사항이라든가 이상 반응 또는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사전에 학교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접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누가 접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거나 접종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가도록 한다거나 이런 차별적인 조치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이미 사전에 안내를 하였고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접종 후에 학생들의 이상 반응 여부를 학교를 통해서 또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그런 한라인을 통해서 관련 사항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70%를 넘어섰는데 확진자는 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네,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접종률 70%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1차 접종이 현재 70% 정도 접종이 진행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한 45%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빠르면 10월 한 셋째 주 정도까지 접종을 진행해야 18세 이상 성인에서 70% 이상 접종을 완료할 수 있고 또 면역이 형성되는데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접종을 받아주시고 접종을 완료하시기 전까지는 마스크 그리고 거리 두기를 실천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접종자가 30%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8세 미만의 인구수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접종을 받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미접종자 중심 그리고 또 돌파 감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접종의 속도를 내고 그리고 마스크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 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당초에 70% 정도의 접종률을 제시했던 거는 1월 달에 저희가 접종 계획을 세울 때에 그 당시의 역학 상황을 반영한 거고 7월 이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 감염력이 굉장히 높아서 접종률이 80%, 90%가 넘더라도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종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델타 변이의 이유 그리고 아직은 접종률이 충분하게 오르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서 이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공고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었는데 이런 공고를 받으시는 우리 이제 접종 대상자인 우리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학부모님, 보호자분께서도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정부 그리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을 공고하는 것은 강제는 아닙니다. 일단 접종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시게 될 텐데 일단 소아청소년이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하게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님께서는 그냥 나는 자연감염 하겠다, 백신 굳이 안 맞겠다라고 판단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코로나19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분들은 나는 정말 이 코로나19 나를 보호하고 싶다라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내가 감염을 예방함으로 인해서 학교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있는 신념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념에 따라 접종에 대한 결정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 결정은 신중하신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 결정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4분기 접종 계획의 핵심은 2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고위험군 추가 접종으로 중증이나 사망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 대응 체계를 보호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행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신부, 소아청소년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과 중증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아청소년 의학 전문가를 모시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그 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주시길 바라고 건강한 소아청소년도 감염과 중증, 합병증 예방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또 학교에서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이나 강요가 없도록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당국도 의료계와 협력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가장 우려하시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상세한 설명 그리고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